저희 아버지 굉장히 자상하신데요. 그래도 이제 그 아버지로서 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뭐 저를 안 혼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그냥 이렇게 뭐 네 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한두 번 내시면 저는 아버지 저는 말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똑똑한데 아버지가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걸 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리고 소리 지르시는 거냐 밖에서 기분이 나빠갖고 오신 거예요. 진짜? 몇 살 때쯤이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따박따박. 너무 조리 있게 아이가. 상상되지 않아요. 네. 조그만데 눈이 큰 아이가 아버지! 제가 생각해보면 아니 좀 얄밉기도 할 것 같고 요거 봐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좀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고 그건 네 말이 맞다 이래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성의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걸 많이 경험하고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우리 애들이 생일 때면 요만한 머리핀 뭐 방울 이런 거 선물해 주잖아요. 그걸 요만한 사탕 박스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물론 중학생이니까 쓸 일은 없지요. 그러나 그거는 저한테는 보물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는 애들이 동네 애들이 드글드글 안방 거실에 막 있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어머 그 깡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만져보는 게 하나의 또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고 저의 즐거움이었는데 아이들마다 자기만의 보물상자 다 네, 있거든요. 보물상자였는데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이 누굴 줬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거를 제가 그런 거죠. 내 거를 그랬더니 아니 너는 하지도 않는데 쓰지도 맞죠? 않고. 맞지만 내 거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제가 따박따박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원래부터 네 것은 없다. 네 거는 없는 거다. 아버님 분판. 네. 이거 다 엄마 아버지가 다 사준 거고 그런 거지. 네가 벌어서 산 게 아닌데 어찌 네 거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지만 내 소유였다. 제가 고차원적인 대화를 붙이고. 내 소유였다. 뭐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건 네 말은 맞다. 그러나 너가 엄마한테 그런 태도로 말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네.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아버님 말씀에 두 가지 문장이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네. 하지만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네네네. 그런 태도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걸 또 제가 듣고 그건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가정이 법정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딸이었어요.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그걸 굉장히 좋지 않게 만약에 여기셨다면 굉장히 갈등이 많고 트러블이 심했겠죠. 그게 자존감의 원천이 부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자존감이 뭘까 생각해보면 내가 인정받는 경험이 누적되면 자존감이 좀 커가는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아이들 어릴 때는 가장 중요한 대상자가 부모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야야야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질 마. 이렇게 말을 듣고 열받아. 벌써 막.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 부모님은 아마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크면요. 이걸 듣고 해석하고 처리하는 회로가 경부고속도로 뻥 뚫려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을 못 봤는데 아이가 엄마 나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너 좀 열심히 하더라. 근데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넌 잘해낸 거야. 이런 얘기를 애들은 많이 듣고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많이 듣고 큰 사람은 이 길이 경부고속도로예요. 그러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뻥 뚫린 이 길로 이 유사한 자극들을 해석하고 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무슨 서류를 해갖고 갔는데 이제 전무님이 이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그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은 그걸 딱 듣자마자 전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렇지.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긍정적인 게 뚫려 있는 사람은 혹시 뭐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나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전무님이 왜 이랬냐? 치주염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이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와 관련이 없는 정보나 자극도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늘 고려해서 아이들한테 중요한 어른들, 부모, 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아이를 또 교육시키는 또 뭐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야 돼요, 아이들을. 네. 우리 애가 지금 딱 사춘기예요. 중3이에요. 아, 네. 중3. 절정. 네. 여학생인데 절정입니다. 한때는 얘 전화기 속에 몇 년 전에 보면은 다 가족 사진이었어. 근데 한 1, 2년 전부터 가족 사진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제는 우리 사진은 아예 없어. 아, 그래서 어제의 얘랑 맨날 작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슬퍼요. 일단요, 부모와 자녀는 원래 친해야 하거든요. 이 친할 때는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단하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억울하기도 해요. 공부가 싫어, 그럼 공부가 왜 싫어? 막 이러면 억울하거든요. 근데 이 억울함이 분노하지 않게 싹 넘어가요.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러려면 어릴 때 굉장히 친해야 하는데요. 단단하게 친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 멀어져야 돼요. 네, 멀어진다는 게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자식은요 탯줄이 끊기는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인 타인이에요. 얘는 나와 다른 사람인 타인을 키워가는 건데 네, 닮았어, 너무 달라. 맞아.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얘랑 좀 멀어져야 돼요. 멀어진다는 게 조금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얘를 좀 존중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요, 거꾸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다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바쁘고 일도 그때는 회사에서도 더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직급이고 뭐 이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청소년기에는 딱 붙어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붙으니까 애들은 왜 이러시나. 어색하게 선생님 왜 네. 이러십니까? 네. 많이 어색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따님은 부모가 차지했던 비중이 좀 줄면서 그 자리에 청소년기를 또래가 들어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 이런 자리를 메꾸면서 아이가 발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완전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옛날처럼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또 다정하게 대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언제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자립이다. 자립의 과정과 독립의 과정을 돕는 것이다. 잘 이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직감되는 것 같아. 네. 이제 시작됐구나를 알겠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무슨 농담하면 웃어줘. 아, 확 웃어. 다 웃진 않죠. 굉장히 차갑게 되는 그래가지고 돈 벌겠어? 뭐 이런. 아,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다 고민.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박사님이 지금까지 보시면서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좀 케이스? 많죠. 많은데요. 네. 어떤 경우는 정말 부모와 전혀 무관하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폐 아이들을 보는 의사니까. 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아이인데요. 걔는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저한테 왔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말도 잘 못했고 또 틱도 있고 저하고 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경제적으로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좀 불안도 되게 높고 겁도 많고 산만하고 근데 이제 산만한 거에 대한 치료도 하는데 이제 그 치료제를 먹으면 어떤 아이들은 약간 식욕이 좀 떨어져서 약간 성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뭐 키한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장성을 해서 지금은 29 만으로 만 나이로 29이 됐는데요. 키가 1m 한 87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아유 너는 키가 몇이냐 그랬더니 187, 187 그래서 아유 너 어릴 때 니네 엄마 키 안 클까 봐 걱정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정도의 이야기는 저랑 이제 대화가 하는 되는? 네.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못 오고 토요일밖에는 이제 병원에 못 오기 때문에 네네. 그 청년을 한 2년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 날 한 2달 정도 토요일 날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야 너는 언제나 봐도 이렇게 잘생겼구나 이러면서 너 어떻게 지내니? 이랬더니 나 회사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무슨 일 해?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뭘 끼우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네네. 내가 그거 분량 내면 안 되겠다 야. 그랬더니 놓치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얘기는 이제 해요. 그리고 나 9시까지 출근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고 이제 잘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더니 내가 맛있는 과자랑 빵 많이 사준다고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들이 배고프다면 빵도 잘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어릴 때 사준다고 얘기했을 수도 많은 있어서 과자를 또 네, 그래서 되니까.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니? 너 원장님 빵하고 과자 많이 사준다고 그랬니? 기억은 잘 안 나죠. 그랬더니 내가 그랬잖아요. 이러더니 뒤적뒤적 가방을 뒤지더니 봉투를 2개를 꺼내더라고. 비닐봉투를. 봉투 하나 안에는 소보로빵이 들어있고 비닐봉투 하나 안에는 왜 그 초코칩 고기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생님 이거 먹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왈칵 나서 그걸 받으면서 아, 야, 이거 너무 맛있는 빵하고 초코칩 쿠키다. 이거 선생님 집에 가서 잘 먹을게. 그랬더니 근데 이거 내가 번 돈으로 사온 거야, 내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아빠가 걔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얼마나 나한테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북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꺼이꺼이 제가 울었더니 이제 우리 간호사가 들어오니 원장님 왜 우세요? 이러는데 제가 얘가 이거를 사갖고 와서 제가 이렇게 꺼이꺼이 울면서 내가 번 돈 내가 이러는데 얘가 돈을 버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냥 눈물이 막 났었어요. 부모님의 시간도 그렇지만 네. 그 아이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치. 직장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빵 사줘야지.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그 친구도 되게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얼마나 친구의, 열심히 했겠어. 그 친구의 시간도 지금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께는요, 제가 그래요. 너무 마음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가요, 이렇게 확 튀어드니까 아마 운전하시던 분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물론 조심시켜야죠. 그런데 그분이 왜 이런 애를 밖으로 나오게 했느냐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서 그 어머님 아버님이 애를 데리고 막 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루에 어떨 때는 너무 누가 야속하기도 하고 애를 이렇게 힐끗 보고 가는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정말 가서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이 아이가 아주 불교에서 말하는 순간 찰나 어떨 때는 후회도 되고 얘를 왜 낳았을까? 아, 얘가 왜 나를 힘들게 하네 하는 마음이 인간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다양한 마음을 저는 주무시기 전에 그냥 다 물을 흘려보내듯이 그냥 흘려보냅시다. 아이를 힐끗 보고 간 그 사람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또 아이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리고 순간 찰나 좀 후회했던 내 마음도 흘려보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아이의 이 어려움도 때로는 조금 흘려보내면서 우리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박사님도 워킹맘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 PD들이 질문지를 자꾸 저한테 주는 거예요. PD의 질문을 대신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출산했습니다. 네. 출산을 하면서 다시 이제 워킹맘으로 여기에 이제 왔는데 14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를 못 봤대요. 이게 너무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공갈 젖꼭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이고. 네. 어떻게 하면 좋죠? 아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모두가 내 눈앞에서 아이가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다 내 탓 같아요. 내 탓 같고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 부모 탓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계단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윗계단을 올라가려면 우리가 걸을 때도 계단 올라갔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이러고 올라가는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는 성장하는 데에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이는 문제가 다 병리적인 문제라고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내 눈앞에서 아이가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나 힘들어하는 게 보일 때 이것이 다 나의 탓이라고 너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는요. 같이 보내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데요. 아이랑 뭐 한 30분, 1시간 보낸다고 하더라도 정말 양질로 제가 맨날 표현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대하면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와 좋은 애착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완벽해 보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SNS나 TV를 보면서 실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는 부모가 정말 많거든요. 자식한테 요리해 줬는데 난 미슐랭 스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옷을 직접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농담처럼 어떤 집은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가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와이 여행을 가서 호텔방이 얼마나 좋은지 아침 조식 뷔페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거 잘 기억 못해요. 맞아. 네, 맞아요. 기억 못해요. 하와이 간 사람이구나. 내가 얼마 했었는데 네, 네. 그걸 기억 하나 못하고 제일 좋았던 순간이 뭐야 그랬더니 불가사리가 바다 앞에 딱딱한 게 굳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부곡 하와이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 부곡 하와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 수영장에서 아빠가 내려 했던 그 아빠의 그치. 든든한 그 모습 내지는 엄마가 칼칼칼 웃으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하얗게 웃었던 그 웃음을 기억하지. 조식 뷔페 막 어떤 비행기를 탔는지 막 호텔방이 어땠는지 애들 그런 거 기억 못 하거든요. 저는 박사님 책에서 부모 자격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부모면 부모지 부모 자격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는데 뭔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0.1초 만에 달려가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이는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신 말이 부모도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만 돌보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만 돌보지 말고 스스로도 돌봐야 돼요라는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아를 너무 비장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비장해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애가 오늘 양치를 안 해요. 그런다고 뭐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또 그게 또 보시는 분들이 대화의 희열을 봤더니 오은영 박사님이 양치는 안 중요하다고 하시더라. 이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양치를 하는 거를 오랜 기간 가르치라고 우리가 6살 때 일을 다 가는 거거든요. 네. 그때 전까지 6년 동안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 쇠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못 가르치면 내일 또 가르치면 되고 이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됐어 오늘 하나만 가르치고 또 이 문제는 며칠 후 되면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또 그때 가르치면 되지. 너무 오늘 하루 이 당장 이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 비장해져요. 그래서 너무 비장하지 않게 360도를 원으로 본다면 1도는 약간 각도를 틀고 있어도 멀리서 보면 똑같이 선 것 같지만 1도가 약간 옆으로 비껴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다른 곳에 도달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지도 마세요. 1도 조금만 변화해 봅시다. 이 변화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면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빠의 거짓 울음. 아이 그래 비장해서 좋을 건 없어 뭐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자주 비장해지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이런 시간을 쭉 보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저의 이런 말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혹시나 상처나 아픔이 될까 봐 굉장히 사실은 네, 조심합니다. 조심해야지. 예. 그래서 저의 혀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좀 할 말을 해야 되겠다. 네네. 네, 그냥 애들 때리지 말란 얘기를 누군가는 분명하게 하고 아무리 체벌이 좋은 의도여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나불나불한 것 같아서 아, 저의 전혀 아닙니다. 나불나불이 전혀요, 네. 전혀요. 너무 조심스러워하시는 마음을 너무 이해를 되는데 네. 100명 중에 한 6, 70명이 저는 뻔한 소리네. 그런 분이 있다고 쳐도 그 누군가가 5명이 이 얘기에 도움을 받고 그 가족이나 아이가 좋아질 수 있다면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10명의 부모가 매를 들었다가 그치. 오은영 매를 넣고 10명의 아이가 매를 맞지 않게 되고 그 아이들이 폭력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아. 충분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네.